안녕하세요. 갓 내린 커피의 진한 향과 노인의 이야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콜롬비아의 아늑한 거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주인공 소피아가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곳입니다. 소피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전 세계를 누비며 살았지만 항상 고국으로 돌아온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가 들려준 한국전쟁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와 용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인한 민족과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존경과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소피아는 아버지의 발치에 앉아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아부엘로?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조적인 땅이었지 얘야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이 만난 곳이었지. 가장 힘든 시기에도 희망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지. 이러한 이야기는 소피아의 어린 마음에 비옥한 토양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이 머나먼 땅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대중적인 문화에 매료될 때 소피아는 한국의 신비로운 매력에 끌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피아의 매력은 열정적인 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독특한 대본과 멜로디 톤의 한국어는 그녀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밤을 교과서를 뒤적이며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그녀의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이냐? 고의아해하며 묻곤 했습니다. 모두가 서쪽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소피아는 굳건히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의심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꿈이자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소피아의 열정은 한국학 학위 취득으로 이어졌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는 한정되어 있었고 관련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녀의 논문은 한국과 남미의 문화적 차이와 그것이 비즈니스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 그녀의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한국학 학위 취득은 소피아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취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와 한국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인내와 결단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취업 준비는 고단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원서를 보냈고 수없이 많은 거절에 직면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바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에서 그녀의 프로필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면접을 준비하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사 제안을 받았을 때 온 우주가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오자 소피아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곧 자신의 집이 될 도시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뻗은 고층 빌딩,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 북적이는 거리 등 모든 것이 압도적이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소피아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달랐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도시를 누볐습니다. 수년 동안 배워온 한국어가 이제 실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표지판과 모든 대화가 그녀의 실력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콜롬비아와 한국의 극명한 인프라 차이는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의 효율적인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고국의 낙후된 대중교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시내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광활한 도시 곳곳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를 매료시킨 것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안전이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생활에 늘 따라다니는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총도 없고 위협적인 존재도 없었으며 평화로운 도시 생활의 번잡함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 소피아는 종종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온 여정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도전과 의문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내딛는 한 걸음은 증조할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심어준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꿈의 일부에 불과했던 땅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빛이 쏟아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피아의 한국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녀가 직면한 도전과 그녀가 찾은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피아의 서울 생활은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만화 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분주한 중심지였고 고궁이 높이 솟은 고층 빌딩 사이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도전은 일 자체였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고 위계 질서와 존중을 강조하는 업무 문화가 강렬했습니다. 소피아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적응하며 직장에서의 요구와 새로운 고향을 탐험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한국어는 드라마나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더 격식 있고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밤늦게까지 다음날 발표할 연설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고 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서울의 일상에 몰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탐험하고 수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따뜻한 한국인의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부터 전통 찻집까지 모든 만남이 한국 문화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경복궁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해 정교한 건축물과 벽에 새겨진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통 한옥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여정에 외로움과 향수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콜롬비아에 익숙한 안락함이 그리웠습니다. 때때로 문화적 차이는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국의 활기찬 라틴 음악과 편안한 동지애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와 그의 이야기, 자신의 뿌리와 열망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꿈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녀의 정신에 다시 불을 지폈고 새로운 활력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아를 발견하던 시기에 소피아는 직장 동료인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온화한 미소와 그녀의 여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진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소피아의 열정에 흥미를 느꼈고 복잡한 서울 생활을 헤쳐나가는 소피아를 자주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함께 점심을 먹고 한강을 산책하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지훈은 소피아에게 나이와 연공서열의 의미, 공동체와 화합의 중요성, 무언의 사회적 행동 규칙 등 한국 문화의 미묘한 측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소피아는 지훈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눈을 통해 그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골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사찰의 고요함, 전통 축제의 즐거움 등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종종 콜롬비아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지훈의 시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며 그녀의 유산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늘 그렇듯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소피아와 지훈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고 그들의 관계는 이해와 타협의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적 기대와 가족적 압박을 극복해야 했고 서로의 배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삶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문화적 교류와 상호 존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콜롬비아 유산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때 한국을 꿈꿨던 소심한 소녀는 이제 제2의 고향이 된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랑에 빠진 소피아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적 몰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소피아 씨와 지훈 씨의 결혼식은 콜롬비아의 활기찬 분위기와 한국의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소피아는 지훈의 문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상징인 한복 차림으로 결혼식을 치렀고 결혼식은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라틴 리듬과 한국적인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은 두 사람의 결합을 완벽하게 은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은 소피아에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살면서 그녀는 한국의 가정생활과 전통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가족관계의 중심인 존중과 의무라는 뿌리 깊은 가치를 이해하면서 한국 가정에서 며느리로서 섬세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훈의 가족은 두 팔 벌려 그녀를 환영했지만 소피아는 때때로 문화적 기대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우서른에게 차를 대접하는 올바른 방법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기술까지 한국의 복잡한 에티켓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힘들었지만 따뜻함과 웃음으로 가득했고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우서른에 대한 공경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콜롬비아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대중교통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가 매료된 또 다른 측면은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정은 번역할 수 없는 한국어로 깊은 애정과 애착을 느슨하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피아는 이웃 및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정을 경험하며 그녀에게는 생소한 동지애와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소피아의 직장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중남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높이 평가받는 국제적인 기업에서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소피아는 두 문화 간의 비즈니스 관행을 연결하고 중재자이자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생활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때때로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순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외모와 지위에 대한 강조는 그녀를 힘들게 했고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항상 그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이면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꿈과 포부, 희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도시의 불빛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서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소피아는 지훈과 함께 종종 도시를 벗어나 산에 오르거나 제주도의 고요한 해변을 걷곤 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난 이 순간들은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소피아의 한국에 대한 경외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으로 발전했습니다. 소피아는 더 이상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만 존재하던 한국은 이제 그녀의 현실이자 고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피아가 한국의 복잡한 사회 예절과 존중, 일상생활의 미묘한 차이를 헤쳐나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깊어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문화적 통합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소피아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소피아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얻으며 서울 생활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있는 소피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훈과의 생활은 사랑, 배움, 문화교류의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삶을 꾸려나가면서 소피아는 한국 문화의 복잡다단한 면을 계속 탐구했고 아주 소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기도 했습니다. 소피아가 받아들인 한국 문화의 가장 사랑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공동 식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눔과 유대감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훈의 가족 모임은 한국 전통 음식의 이야기와 웃음이 곁들여지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때때로 콜롬비아 요리로 이 모임에 그녀의 전통의 맛을 더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다가오자 지훈 씨는 소피아를 위해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 전통 건축물로 유명한 전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통 가옥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전주 한옥마을을 걸으며 소피아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리를 거닐며 유서 깊은 도시의 풍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여행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 데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콜롬비아의 전통, 음악, 음식에 대해 가르치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콜롬비아의 축제를 함께 축하했고 소피아는 전통 요리를 지훈은 항상 배우고 참여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한국과 콜롬비아의 문화가 독특하게 융합된 공간이 되었고 서로의 배경에 대한 사랑과 상호 존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러한 문화 융합에서 깊은 성취감을 느꼈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소피아는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문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졌고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주요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뉘앙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의 팀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한국식 비즈니스 에티켓의 뉘앙스가 중요한 업무 환경에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직장 문화에 만연한 높은 기대치와 경쟁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탁월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엄청났지만 소피아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남편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에서 힘을 얻어 우아하고 결단력 있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소피아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격동적인 과거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눈부신 경제적 변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피아는 또한 한국인의 따뜻함과 환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는 이웃 등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자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녀는 사람의 선함과 친절이라는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경직된 연공서열 제도와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 몇 가지 관습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두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열망을 응원하며 함께 가는 여정에서 항상 힘을 얻었습니다. 결혼 2주년을 맞이하며 소피아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매료된 어린 소녀에서 한국에서 번창하는 여성으로 성장한 소피아의 여정은 꿈의 힘과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